이제 대단한 학습평가에 이제 6번 문제부터 이번 시험 범위라서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2라는 점, 0,2라는 점 A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원 위에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길이의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처음 보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사실 많이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처음 풀어본다는 전제 하에 그림을 그리면서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꼴 5라는 원이 있죠. 그리고 점 P라는 것은 이 원 위를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어떤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 A라는 것은 이제 0,2인데 여기 A에다가 이 원의 식에다가 X에 0, 그리고 Y에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 밖의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원 밖의 0,2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P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다면은 선분 AP 길이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점 P가 조금 더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선분 AP 길이도 더 길어지겠죠. 할 때 그 선분 AP 길이의 최대 그리고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이 원 밖의 점과 그리고 원의 중심 이 두 점을 쭉 직선으로 연장하여 그어 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점 P가 어디에 오면 이 회색 선분 위에 점인데 원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점 P가 여기에 왔을 때 P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분 AP1 길이가 내가 구하는 선분 AP 길이의 뭐다? 최소. 솔직히 이제 점 P가 원 상에를 아무렇게나 떠도는데 딱 여기 올 때가 점 A에 가장 가까운 점인 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 보라색 선분 길이가 최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점 P가 어디에 올 때? 여기에 올 때.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가 이렇게 좀 그어볼게요. 이 길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한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어보면은 내가 구하는 선분 AP 길이의 최소값은 지금 그림상에 있는 무엇과 같다? 선분 AP1 길이와 같습니다. 이때 A는 점 좌표를 알고 있고 참고로 P1은 위치는 알지만 좌표는 알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P1의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 이 원의 중심과 원 바깥의 점 사이의 거리, 편의상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원의 반지름. 이렇게 D와 R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저 보라색으로 표현한 선분 AP1 길이는 자세히 보면은 원의 중심과 저 A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지금 얘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을 뺀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는 그냥 요 D에서 무엇을 뺀 것과 같다? 원의 반지름만큼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D 값과 R 값을 구해가지고 서로 빼서 최소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근데 D라는 것은 원의 중심인 2,-2와 그리고 원 밖의 점 A, 즉 0,2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동안 많이 구했을 거니까 공식을 생략하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그 다음에 x 값끼리 뺀 것의 제곱 플러스 y 값끼리 뺀 것의 제곱이죠. 계산하면은 2루트 5가 됩니다. 루트 20이 돼서 2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d가 2루트 5니까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5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이기 때문에 선분 AP 길이의 최소값은 즉 보라색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은 지금 빨간색 선분, 즉 AP2 선분 길이가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P2 점 좌표를 일일이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요 D에다가
반지름 길이 R만큼을 한 번 더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D 플러스 R이 되죠. 근데 이제 D는 아까 우리가 2 루트 5라는 거 구해놨고 반지름 길이도 루트 5니까 그냥 더하면 간단하게 선분 최대 길이는 3 루트 5가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꽤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들어도 나중에 비슷한 문제 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알던 걸 적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론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원 위의 점과 지금 문제처럼 원 위의 점 P와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점 어떤 한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고 원 밖에 점 Q가 있을 때 그리고 원 위에 점 P가 있을 때 이 선분 PQ 길이의 최대 최소는 이제 원의 중심과 Q를 지나도록 반직선을 끈 뒤에 P가 어디에 오면 여기에 오면은 내가 구하는 최소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가 여기에 왔을 때 선분 PQ 길이의 최대값은 이 길이가 된다. 근데 원의 중심과 원 밖의 점 Q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최대값은 그냥 D 플러스 R이 되고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약간은 알고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제 중단화 학습 점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원과 한 점이 아니라 두 원상의 점,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고 또 어떤 원 밖에 다른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원이 있을 때 이때 첫 번째 원상의 점 P,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상의 점 Q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편인데 그거 역시 이렇게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긋고 이제 첫 번째 원 위에 점 P가 어디에 올 때? 여기에 올 때. 여기에 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성의 이제 점 Q가 어디에 올 때? 여기에 올 때. 누가 봐도 선분 PQ 길이가 이때가 제일 짧아 보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가 어디에 올 때? 저기 끝에. 그 다음 Q도 여기 끝에 올 때. 그러면 이제 요 길이.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선분 PQ 길이의 최대 길이가 되겠죠. 요걸 알고 푸는 문제도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이거는 D를 뭘로 잡으면 되나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으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여기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각각 R1, R2라고 하면은 D, R1, 그리고 R2 이 세 개 가지고 내가 구하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최소 길이는 D에서 R1과 R2를 각각 한 번씩 빼준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길이는 반대로 D에서 R1 길이와 그리고 R2를 한 번씩 더해준 길이가 되겠죠.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황을 캐치만 해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2,1 그리고 5,1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두 점의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아는 어떤 직선 y 이꼴 1이라는 직선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요 점이 뭐 5,3 이런 식으로 아주 규칙성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꼼수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 두 점은 세로로 이렇게 나란하게 있겠지만 아무렇게나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선분 A, B로부터의 거리가 1대2인 점은 일단 우리가 배우기로는 선분 AB의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이라는 게 있었죠. 따로 그것을 굳이 복습하지는 않겠고 요 이제 선분 직선 AB 상에 어딘가 1대2 내분점이 있고 그 다음에 1대2 외분점이 있는데 이 두 점뿐만 아니라 요 좌표 평면상에 점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각각 1대2가 되는 점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모아두면 어떤 도형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한 점 P는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점 P를 그냥 일단은
x, y라고 두고 저 x, y가 만족하는 식을 구해 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만큼만 식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점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이 점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이다? 1대 2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선분 길이 구하면 루트가 있겠죠. 근데 루트는 번거로우니까 이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하면은 이제 얘는 1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AP 길이의 이제 제곱, 그 다음 선분 BP 길이의 제곱을 식으로 옮기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한 모든 점의 좌표는 내가 다 알고 있죠. P는 x, y, A는 2,1, B는 5,1.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식으로 적으면 PA, 선분 PA 길이의 제곱은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땡땡 PB 길이의 제곱은 x-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이꼴 1대 4가 됩니다. 그러면 비례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더라? 내항의 곱은 무엇과 같다?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죠. 그러면 내항의 곱 먼저 적으면은 x-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4 괄호 열고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 자, 얘는 지금 x랑 y에 대한 어떤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쭉 괄호 풀고 전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개하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냥 스스로 알아서 괄호 다 풀고 이항 싹 다 하면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했다는 뜻으로 쌤이 점점점 찍어두겠습니다. 자, 결과만 적어볼게요. 나머지는 영상 멈추고 여러분 이 과정을 스스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쌤은 그냥 결과를 미리 적어왔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더 간단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x, y가 나타내는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실제로 답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끝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도형을 그리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 저기 129쪽에서 배웠던 잠깐 복습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의 두 가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형 형태인 거죠. 교과서 129쪽에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하고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이루어진 식은 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라는 값이 0보다 클 때 원 모양을 이루는 식이다라고 배웠어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너무 길어서 그냥 자세하게 복습하고 싶은 학생은 129쪽 돌아가서 하시면 되는데 요까지만 말할게요. 어쨌든 뭐냐 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하고 x 앞에 숫자 있고 y 앞에 숫자 있고 상수항 있고 이러한 식을 보면 일단 무슨 도형 떠올리는 게 중요하댔어요. 이거는 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직선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2차 함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도형이 된다면 원이겠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위에 보니까 이거 원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조건을 따져야 되지만 일단 따지지 않기로 합시다. 그래서 원은 원이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어떠한 원이 되겠구나까지만 알고 답은 이렇게 적으면 되긴 한데 사실은 이 원은 너무 유명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생님이 적어놨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녀석은 어떤 도형을 그리냐 하면 아까 A, B로부터 거리가 1대2인 점 P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1대2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B,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은 2점 지킬 거고 왜? 선분 AB 사이이고 그 다음에 A에서의 거리와
B에서의 거리가 대충 1대2쯤 되는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분점은 선분 AB 바깥에 있는 점인데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1대2가 대충 되는 점이니까 이렇게 외분점이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분점, 외분점 말고도 사실 이 평면상에 거리가 1대2 되는 점은 더 많다 했잖아요. 더 많다고 아주 무수히 많다 했는데 그게 뭘 이룬다? 원을 이룬다면은 사실은 어떤 원이 되냐면 이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을 선분 I1을 무엇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점 P가 여기 있으면은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1대2가 돼요. 점 P가 여기 있으면은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1대2가 돼요. 점 P가 여기 있으면은 A에서의 거리, 그 다음 B까지의 거리가 각각 1대2가 돼요. 그러한 점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생긴 원이 된다는 겁니다. 걔를 알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약간의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식을 구해내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 이라는 이제 원이 있고 직선 y 이꼴 x 마이너스 1 이 만나는 두 점에서 원의 끈 접선에 각각 L1, L2라고 할 때 L1,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무엇을 해보는 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y 이꼴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줍니다.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대충 뭐 이쯤 생겼겠죠. 그죠? y 이꼴 x 마이너스 1.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각각 뭐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에서의 접선과 대충 L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 대충 L2라고 했을 때 이 L1과 L2가 만나는 점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이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적어 볼 텐데 원, 접점, 접선 나오면은 수업 시간에 복습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있었죠. 어딘가 직각이 있죠. 자, 어디에 직각이 숨어져 있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근 요 반지름 과 접선은 항상 수직이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문제에 쓰이든 안 쓰이든 이거는 긋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떤 원에 관한 문제든지 그림을 그렸다 하면은 원의 중심, 반지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죠. 지금처럼 접선 등장하면 직각 표시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요거를 안 그릴 이유가 없죠.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 저 점 P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겠어요? 일단 A와 B를 구하고 그럼 우리가 접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두 개를 구해서 열림만 하면 P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풀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점 A와 B를 구하자. A와 B는 또 뭐의 교점입니까? 원과 요 직선 이 두 개의 교점이니까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을 여기에 지금 y가 두 개나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 x-1을 쏙 연립하면 식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보다는 무엇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치는 건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여기 공간도 좀 모자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치면은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3의 전체 제곱 이꼴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식 기억과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니은을 연립을 하겠습니다.
자, 연립하면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 y 자리에는 x-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면은 뭐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이꼴 0이 되는데 양변이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니까 x값이 1 또는 4가 나오죠. 계산 과정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따라서 점 A는 1, 지금 여기 이제 점 A, B 모두 요 직선상을 지나니까 y 이꼴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다가 x에다가 1에 대입하면 y가 0 나오니까 점 A는 1, 0 그리고 B는 4, 역시 마찬가지로 y 이꼴 x 마이너스 1 식을 이용을 하면 4, 3이 되겠죠.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술술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점 A가 1, 0, 그 다음 점 B가 4, 0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제 요 접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쉽죠. 내용을 복습해보면 이제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상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공식은 매우 쉬웠죠. 복습해보면 x1, x 플러스 y1, y 이꼴 r제곱이었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면 교과서 135페이지에 있으니까 복습을 꼭 하고 오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했냐면 이 공식은 원의 중심이 무엇일 때? 원점일 때 0,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이때는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좀 받아들이세요. 지금처럼 중심이 0,0이 아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상의 점,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이거 따라 하세요. 자, 요거 할 때랑 마찬가지로 x-a의 제곱을 굳이 이렇게 씁니다. 그때 했었죠. 그 다음에 y-b의 전체 제곱도 굳이 이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똑같은 식 중에 하나만 잠깐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거 x값 하나만 x를 x1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요 y 두 개 중에서 하나만 y를 y1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제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식이 되어서 요 전체가 하나의 직선이 되겠죠. 그거의 정체가 x1, y1에서의 이 원의 접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을 굳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하고 x값 하나만 x1으로 y값 하나만 y1으로 바꿔줍니다. 요거하고 방식은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오른쪽 내용에 의해서 A에서의 접선 L1이라고 할게요. 얘는 제 원의 방정식을 굳이 어떻게 써라? x-1, x-1 플러스 y-3, y-3 이꼴 9라고 쓴 뒤에 x1을 뭘로 바꿔라? 지금 x1, y1이 1, 0이죠. 얘를 1로 바꾸고 얘를 0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이만큼 이제 0으로 날아가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y-3은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0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죠. 바로 요거의 정체가 L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 B에서의 접선 L2는 꼭 여러분이 지금 바로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봤다 하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x-1, x-1 플러스 y-3, y-3은 9 이렇게 적고 뭐만 x 하나만 4로 y 하나만 3으로 바꾸라 했죠. 4, 3. 그럼 다 정리하면은 x는 4만 남습니다. 이것 또한 직선이죠. 바로 요 직선이 L2의 정체입니다. 직선식이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사실 그림 그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이 있고 점 A가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의 접선은 y 이꼴 0, 즉 x축이고 그 다음에 점 B에서의 접선은 요렇게 이게 이제 아주 예쁜 직각 모양이 나와서
직선식이 이렇게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이 교점 P는 그냥 4,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0입니다. 자, 이 문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가 접선이 다 X축, Y축에 반듯하게 병행한 형태라서 사실은 이렇게 장황하게 풀지 않고 여기서 요거 두 개가 직각인가 한 뒤에 이제 직관적으로 그럼 얘는 당연히 4,0 되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교과서 문제가 아주 반듯하게 직각 정사각형으로 나와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전혀 정사각형이 아닌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때는 이렇게 대수적으로 식으로 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관련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처음 이제 원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 즉 이거의 특징은 그겁니다. 중심이 원점이라는 겁니다. 원점. 중심이 원점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었죠. 뭐였냐면은 y 이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근데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공식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제만 쓸 수 있다.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그때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막 이런 원에다가 함부로 이 공식은 냅다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평행이동을 배우지 않습니까? 자, 평행이동을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에 대해서도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원에서 x-a의 전체제곱 플러스 y-b의 전체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그대로죠. 요 원으로는 뭘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지름은 그대로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원상의 이 원 위에 기울기가 똑같이 m인 접선은 그냥 이 식을 뭐 하면 됩니까?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똑같이 b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은 직선이 접선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접선의 식을 그대로 적은 다음에 지금 이 접선의 식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x-a 들어가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럼 y 자리에 y 대신에 뭐 y-b 들어가죠. 얘가 바로 이 원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하면은 자, 얘는 중심이 원점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 하나만 적어보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뭡니까? 지금 이 식을 이 원을 똑같이 중심만 a, b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러면은 중심만 a, b로 옮겨 놓았는데 기울기는 똑같이 m인 접선을 구해라 하면은 얘를 뭐 하면 돼요? 얘를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식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용하면은 꼭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선을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원점인 원 위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x1, x 플러스 y1, y 이꼴 r제곱 정말 좋은 공식이라고 했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만 이 파워풀한 공식을 쓸 수 있다. 안타깝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역시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중심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이 원 위에 x1, y1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반지름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얘는 뭘 한 거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원이죠. 그러면 접선 역시 뭐 하면 된다? 똑같이 평행이동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x 요 식을 그대로 x-a, x-a, 그 다음 y-b, y-b라고 적어두고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x 하나만 뭘로? x1으로, 그 다음에 y 하나만 뭘로? y1으로 고쳐주면은 이 식이 바로 이렇게 중심이 a, b인 원 위에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방금 우리가 8번 문제에서 그대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